지금 코스닥 지수가요, 양쪽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빠르게 커지면서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0.06% 정도, 포인트로 하면은 0.43포인트, 겨우겨우 빨간불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인데요. 어디 가세요?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내려갑니다. 설 준비하려고 신권 많이 만드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마련 좀 하셨고요? 어제 저희 동료들하고 네. 같이 식사하는데 점심 때 이번엔 다 선물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가 봐요. 네. 오늘 시장이라도 좀 어떻게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떨 것 같은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네.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좀 해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작전 타임에서 몇 번씩 언급드렸는데 중국발 금융 이기설에 대한 그 심층적인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결국 제 판단에서는 네. 이번 위기 자체가 단기간 내에 봉합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떤 매머드급 위기로 또 확산되지는 또 않을 걸로 보이니까 네네. 결국 이런 어려운 구간, 특히 올해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진통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네.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중국 얘기는 좀 한번 깊게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체크 포인트 먼저 보시죠. 오늘의 체크 포인트 저희가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중앙은행의 한계, 그리고 중국 외환 보유고, 마지막으로는 위안화 고평가입니다. 중앙은행의 한계, 어떤 의미인가요? 항상 보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 우리 시장이나 중국 정시를 비롯한 신흥국 정시를 버텨줬던 것은 중앙은행의 돈풀기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돈을 풀어주고, 일본이 돈을 풀어주고, 유럽이 풀고, 중국이 풀었을 때 그 효과가 그나마 나타났는데요. 실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실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좋을 때는 그런 부양적인 효과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장기화되지만 네.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양책들이 결국은 단기 효과를 거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도표를 하나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네.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동안 중앙은행이 했던 정책들, 부양책들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연준이 이제 뭐 1차 QE하고 2차 QE하고 22가 또 LTR로 하고 3차 또 연준이 부양책을 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 네. 풀었던 시기를 다 표시해놨네요. 다 표시해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항상 이제 빨간 줄로 제가 꺼놨는데요. 좀 네네. 보기 쉽게 하고 저게 신흥국 정시입니다. 신흥국 정시가 저렇게 항상 반응을 했다는 거죠. 돈을 풀었을 때는 한 일시적으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거의 6개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적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신흥국 정시는 그런 부양책들이 나왔을 때 한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는 반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긴 추세에서 2011년도 이후로 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방향 자체는 하향 박스권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저 부분이 이제 문제고요. CRB 이제 상품 지수라고 회색선 또 보시면은 네네. 결국은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간 또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유럽도 이제 양쪽 완화를 3월 달에 실시를 좀 강화를 좀 하겠다는 네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지금 금리까지도 도입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이제 늦추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중국 사태만 좀 진정이 되면. 그렇지만 그 효과가 또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왜? 결국은 중국의 실물 경기가 작년도에 6.9%, 올해는 지금 안 좋게 보는 데는 6% 전후까지도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시장 자체도 중간중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반등 시점을 활용해서 좀 경기 민감 섹터 좀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 이런 전략을 좀 짜고 또 오히려 또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줄이면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네네. 기업들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번 1, 2분기는 좀 포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풀어도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좀 약간 놀랐거든요. 구로다 총재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더 내리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일본 증시가 3% 폭락하는 거 보고 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중앙은행의 한계를 좀 느끼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많았을 때요. 네네. 작년 초 정도에 많았을 때 4조 달러 선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통계치로 보면은 1월 달은 제외하고요. 네. 그 12월 말 기준을 보면은 3조 3천억 달러 정도. 줄었네요. 네. 한 7천억 달러 줄었는데요.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11월하고 12월에 2천억 달러 이상이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었다는 거고요. 네. 작년에 무역 흑자 규모가 5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7천억 달러가 줄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통합으로 보면 5천억 달러의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줄었다는 것은 1조 달러 이상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 보면 이번 1월 달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건데요. 네네. 이 빠지는 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하나를 쓰고 있다면 외환 보유고를 쓰고 있다면 제 판단에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요. 네. 그걸 쓰고 있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게 외환 보유고가 물론 예전에 금융위기 시절보다는 좀 2배 정도 높습니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본 통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요번에 또 너무 현격하게 많이 빠지게 되면 분명히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이러다가 중국이 정말 금융위기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장은 심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심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외환 보유의 추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도표를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4조 달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아마 이번 달에서 아마 1월 달에 아마 제 판단에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이 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5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 상당히 많은 폭으로 빠지게 된다면 네. 문제가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그림을 또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요건 뭐냐면 인민은행의 유동성 지원 자금 추이인데요. 얼마만큼 급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1월 달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제가 그 계산해 보면요. 저게 지금 이하나 나와 있는 건데 달러로 환산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2015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그 투기적인 헤지 펀드들의 공격과 함께 지금 이제 이하나나 홍콩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집어넣고 있는 상태고요. 잘 방어할 수 있는지는 외환 보유고의 추이를 우리가 좀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고평가.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하나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신흥국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이후로 그 SDR 편입 이후로 중국 당국이 이하나 절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방어하려고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속도를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그 약점을 잡고 투기적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는 작년 초에 들어왔던 자금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자금이 갑자기 중국 당국에서 이하나 절하를 용인해 버리니까 한 차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손절매라고 나간 물량이 상당했고요. 네. 그 비중이 컸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결국은 이하나가 절상으로 가야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야지 시장도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요 도표들을 제가 보면서 네. 하나 말씀드려 보면 그동안 금융위기가 진행된 이유로 보면요. 중국은 지금 여기 제가 그 빨간 선을 끊었는데요. 이하나가 계속 강세로 갔습니다. 10년간의 위안화 달러 추이 지금 네, 해석인 추이를 거죠? 보면은 8.5위안 수준에서 1달러당
이안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건 뭐냐면 이안의 강세를 중국이 계속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를 그동안 극복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4년 이후로 15년도 이제 보시면은 이안화가 슬슬슬슬 지금 그저 6위안에서 6.5위안까지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는 것은 이안화 약세가 되니까 시장이 흔들린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안화가 고평가 한 30% 이상은 지금 현재 고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 네. 전체적인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안화의 절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기가 증폭될 것이고요. 네. 완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이기가 장기화될 수는 있겠지만 급격한 시스템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 본다. 저는 두 네. 번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장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해결될 부분인데요. 네.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보고 결국 이하나 저하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 상반기 동안에는 네. 중국 시장도 크게 오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우리 시장도 중간중간 안도랠리는 짧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역시 하향 박스권 정도를 예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제약이 네네. 있습니다. 전략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하나 강세 시점은 올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단지 그런 안도랠리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를 좀 줄이시고요. 네. 방어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는 역시 방어주 위주로 하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움직임이 좋은 쪽이 물론 그 많이 오른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도 좋지만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업종이 뭐냐면 게임 업종, 게임 업종도 실적 괜찮고요.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 올해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업체들, 뭐 네. CJ ENM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콘텐츠 업체들 중에서도 좀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그런 쪽은 역시 이런 민감한 시장 반응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훑어보시죠. 오늘의 작전명은요, 중국의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중국발 금융 위기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해부해봤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우리 지수의 이 상승 흐름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고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그 가운데서 많이 오른 제약 바이오보다는 게임 쪽으로, 콘텐츠 쪽으로 포커스 맞추자라는 조언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결국엔 좀 전환이 되네요. 현재 양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좀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입니다. 남은 시간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